오늘은 이 네 번째 과제 문제 같이 좀 풀어보고 좀 이때까지 했었던 것들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키워드만 좀 언급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6, 27장에서는 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정리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극한이랑 적분을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뭐 A번에 나와 있는 거는 우선은 뭐 극한을 취하긴 했는데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요 함수들을 잘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라 이 함수가 다 전부 다 x에 대한 함수들인데 얘가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가 x에 대한 함수인데 이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좀 필요한 거죠. 뭐 연속이냐, 뭐 미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니까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리를 좀 잘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얘를 직접 미분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이 라이프니츠 공식이라고 해서 좀 복잡한 공식이 있었는데 물론 얘도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도 어떤 정리라든지 공식 같은 거를 쓸 때는 얘네가 만족하는 조건들은 정확하게 언급을 꼭 해줘야겠죠. 오늘 언급 뭐 아니면은 뭐 보이거나 뭐 증명하거나 언급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이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써줘야겠죠. 그렇죠? 어떤 함수가 뭐 연속이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류의 명제를 보이려면은 당연히 그 함수가 연속인 거는 적어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증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거 연속 증명해야 되나? 사실은 뭐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언급만 해주면 되니까. 뭐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은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좋긴 하겠죠. 뭐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연속이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속이다 이런 말은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을 써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를 뭐 근데 딱 봐도 좀 자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뭐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정리를 쓸 때는 거기 나와 있는 뭐 조건들은 반드시 최소 언급은 다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좀 자명하지 않은 것들, 뭐 자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 뭐 채점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증명을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연속인 거를 보이는데 꼭 엡실론 델타를 안 쓰고 보였다고 해서 깎는다든지 뭐 그거는 좀 이 단원의 취지랑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엡실론 델타는 해석학 원 때 많이 했었던 거여서 뭐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함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뭐 해석학 원에서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 대문자 n 잡고 뭐 엡실론이 뭐 주어졌을 때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뭐 n분의 1이 0으로 감으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때 n분의 1이 0으로 가는 거를 증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깎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류는 여러분들이 잘 재량껏 판단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라이프니츠 포뮬라도 여러분들 뭐 이 내용 자체도 당연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hi 프라임 x를 계산하는 건데 사실 뭐 phi x가 어디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느냐, phi x의 정의역을 좀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ln 뭐 어쩌고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좀 주의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별로 안 그래도 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죠. 뭐 책에 있는서는 뭐 그냥 계산만 하라는 뜻으로 뭐 별 얘기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x에 대한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뭐 b번 같은 거는 뭐 어차피 0보다 큰 쪽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phi 프라임 x 같은 거를 계산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나 뭐 제가 이거를 계산하겠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처럼 뭐 계산하면 뭐 어떤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phi x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내가 어쨌든 원하는 목표는 phi x를 찾는 건데 phi x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적분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phi x를 찾고 싶은데 phi x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정의된 함수인데 딱 적분이 안 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 a랑 b번에서 보면은 얘는 진짜 부정적분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t분의 sin t 같은 거를 적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a번에서 진짜 phi x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찾기 힘들죠, 있는 그 자체로. 근데 만약에 phi 프라임 x를 찾고 phi 프라임 x 여기서처럼 찾았는데 얘가 보니까 적분이 잘 돼요. phi 프라임 x를 이런 식으로 찾았는데 phi x가 phi 프라임 x를 잘 찾을 수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phi x를 한번 적분해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유의 생각을 뭐 A번, B번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제가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phi x를 이 적분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매개 변수 t가 있어서 t에 대한 적분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딱 봤을 때 적분이 안 되는 애들인데 한번 미분을 했더니 식이 좀 간단해져서 이제 미분해주면은 당연히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텐데 이 x에 대한 식이 적분이 잘 되는 형태다. 뭐 여기선 그렇진 않죠. 뭐 x분의 sin x 제곱 이런 거 적분 잘 안 되게 뻔하니까 되나?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phi 프라임 x를 미분을 잘 하고 뭐 미분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미분 잘 했더니 x에 대한 식이 만약에 뭐 x 제곱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phi x는 x 세제곱이네. 3분의 1 x 세제곱이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phi 프라임 x를 계산했을 때 장점은 이제 이런 거다. 딱 있는 그대로 적분이 잘 안 됐을 때 한번 미분했더니 적분이 잘 되는 형태로 바뀌면은 phi x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phi 프라임 x를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이상적분에 대한 건데 이거 다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t가 아마 이게 오타여서 그래서 뭐 잘 계산을 해주면은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가 결국은 적분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유니폼 컨버전스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수렴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여기서는 직접 계산이 되니까 뭐 해주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계산을 잘 언급을 해줘야 되니까 뒤에도 있을 텐데. 네, 뭐 만약 이런 거 얘가 그냥 수렴하니까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고만 쓰면은 감점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진짜로 막 엄밀하게 엄청 자세하게 막 증명을 당연히 하면 좋지만 그래도 뭐 채점하는 사람이 봤을 때 좀 알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게끔 한두 문장 정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수렴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수렴하는지 꼭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뭐 수렴하면 당연히 유니폼 컨버전스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채점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이거 두 단계가 이거겠죠. 얘가 잘 바운드가 되냐, x에 무관한 식으로 바운드가 잘 바운드가 되냐, 두 번째로 그 바운드한 식이
적분했을 때 유한하냐라는 건데 두 번째 있는 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넘어가면은 뭐 안 되니까 수렴하는 이유를 꼭 적어줘야겠죠. 뭐 비교 판정법 뭐 이런 걸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판정법들을 써서 수렴하는 이유를 꼭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뭐 나머지에 대한 거는 그냥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를 잘 확인하는 거. 네.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 확인하고 뭐 네. 포인트 와이즈하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6번 문제에서도 보면은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뭐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뭐 0부터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전스 하는 거는 되는데 뭐 유니폼 컨버전스는 어떤 양수 A부터 된다.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0과 무한대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뭐 우리 증명한 건 아니지만 약간 느낌상 유니폼 컨버전스는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냈겠죠.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0과 무한대에서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일 건지. 당연히 문제가 되는 쪽은 이제 0 쪽이 문제가 될 거냐, 무한대 쪽이 문제가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0 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무한대 쪽은 어차피 또 양수 A 고정해 놓고 그 뒤로는 다 유니폼 컨버전스 한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x는 0 근처에서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예로 들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뭐 적분식이 뭐 수렴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유를 당연히 적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뭐 8번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저번에 많이 했었던 거니까 0보다 전부 다 클 때 연속임을 보여라. 이것도 결국은 어떤 0보다 큰 거 하나 고정해 놓고 제로에서 연속임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양수 하나 고정해 놓고 그냥 R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임을 보이면 되든지. 그래서 뭐 요것만 확인을 해주면은 되니까 잘 계산을 해주면은 된다. 사실 뭐 문제 9번은 아마 책에 있는 연습 문제 보면은 뭐 밑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거 여러 번 미분한 것도 잘 되냐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문제이긴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를 한번 그냥 따로 풀어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적분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만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뭐 미분 문제도 한번 뭐 가볍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뭐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뭐 용어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였죠. 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가 뭐였는지 그리고 얘랑 뭐 해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랑의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유니폼 컨버전스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리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뭐 미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거가 되는 거, 그다음에 fn 프라임이 f 프라임으로 가는 거, 적분이랑 미분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유니폼 컨버전스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었던 게 어떤 급수의 수렴에 대한 얘기. 급수보다는 어떤 우리가 함수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fnx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fnx를 어떤 급수로 생각을 하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등장하는 거는 바이오스트라우스 엠테스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얘가
뭐 언제 연속이 되냐, 뭐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별히 이런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이런 몇 급수 형태로 표현되는 거. 몇 급수 형태로 표현돼서 이거 뭐 수렴 반경이 R이면 이거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뭐 거기에서의 수렴 반경도 뭐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증명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몇 급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22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22장에 있는 내용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이는 거에 있어서 제가 따로 소개를 했었던 게 있죠. 이 FNE F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이거에 얘가 0으로 가면 된다. 근데 이건 그냥 새로운 기호인데, 그냥 뭐 어떤 구간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 구간에서 얘네들 차이의 수프리멈. 그래서 구간에서의 얘네 둘 차이의 최대값이, 뭐 정확하게는 수프리멈이긴 하지만 뭐 러프하게 그냥 최대값이 잘 0으로 가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를 이제 보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부등식을 x에 대한 x가 x에 의존하지 않게끔 부등식을 잘 쓰든가, 아니면은 이런 걸 이용을 하든가. 그래서 네, 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네, 유니폼 컨버전스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네. 얘를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를 증명하는 거.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를 뭐 어떻게 보일 거냐, 뭐 보여라라고 하면은 보여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이 정리도 중요하게 쓰였다. 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3, 24, 25 다 넘어가고 26, 27장에서는 어떤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이거든지 아니면은 이거든지, 그래서 이러한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파이 x가 뭐 얘든 파이 x가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한 거죠. 그렇죠? 뭐 미분 가능하면은 당연히 미분을 안쪽에다 해주고 싶은 뭐 유일한 후보가 그거겠죠. 프라임 x가 이거긴 한데, 미분 기호가 적분 기호 안으로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냐, 그거를 해주는 게 언제 되냐.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은 이제 파이 프라임 x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파이 x가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냐. 좀 더 어려운 거는 당연히 이게 좀 더 어렵긴 하겠죠. 왜냐면 이게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도 어떤 극한으로서 정의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헷갈려.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어쨌든 유한한 구간에서의 얘기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고, R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푸비니 정리라고 해서 파이도 미분 적분도 얘기를 해줘야겠죠. 적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런 게 잘 성립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했어야 되냐. 이것도 좀 더 나아가서
뭐 구간이 무한대인 것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결국은 유한한 거에서 잘 한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적분이 잘 순서가 바뀌냐 이게 언제 되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 적분하는 요 함수 f가 좋으면은 얘가 좋으면은 파이도 좋겠구나. 근데 한번 적분을 해줬으니까 파이가 좀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3, 25에 나와 있는 여기서는 뭐 약간 메저 제로 셋 얘기를 하려고 좀 뭐 길게 책에 나와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넘어갔었고 24, 25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하려면은 자연스럽게 이변수 함수가 등장을 하니까 이변수 함수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픈셋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24, 25장에 좀 나와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하지는 않았었죠. 필요한 것만 갖다 썼으니까 대체로 다 1차원에서 했었던 얘기가 잘 확장이 된다라는 게 24, 25장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시험이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22장이 해석학 1, 2를 통틀어서 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면은 뭐 적분, 미분 순서 다 바꿀 수 있고 되게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26, 27장에 나와 있는 것도 결국은 얘도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뭐 포비니 정리 같은 거 써서 이중 적분할 때 막 적분 순서 맘대로 막 바꿨는데 사실은 그게 성립을 하려면은 적어도 f가 뭐를 만족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미적분학에서는 미분적분 다 잘 되는 함수 갖고 얘기를 하니까 뭐 미분적분 안 되는 애들 가지고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래도 해석학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좀 엄밀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